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못돼 처먹은 것이라 하던 남친에게 파혼으로 답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올해 가을에 결혼 날짜를 잡았었지만 얼마 전에 파혼을 했어요. 남친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소개팅 자리였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 1년 남짓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홍기가 찬 나이이니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었던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둘만의 힘으로 떳떳하게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해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남친과 저의 급여는 비슷합니다. 수당과 보너스 등을 합산하면 벌이는 제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각자 모은 돈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둘 다 경제력이 없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큰 집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기는 하지만 집값이 그리 싼 곳은 아니에요. 둘이 모은 돈에 대출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고 둘이 벌어서 갚아나가면 대출을 모두 갚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의 결혼이고 해서 반반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남친과 만나면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친에게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었나 했네요. 남친 하는 말이 자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분들이 부모님들이고 자기는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계속 빙빙 돌려가며 본인의 소중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 좀 답답했어요. 저는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고 그 외의 일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 대한 기본 예의는 당연히 할 생각이었어요. 내 남편을 낳아서 키워주신 분들이고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양가 부모님 마찬가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님이라 생각한다거나 하는 거창한 말로 착한 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친 말의 결론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겠다고 했더니 남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남친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았던 것처럼 본인 부모님과 사는 것이 왜 꺼려지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오빠와 결혼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친은 한숨을 쉬며 제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랑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남친은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자기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같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지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에 부모님을 엮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친은 다시 잘 생각해보라며 그날은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친은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봤냐고 하길래 생각 하나마나 내 생각은 변함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세요. 남친 부모님의 성향을 떠나서 저는 저희 부부와 태어날 아이들이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을 생각했고 그 전부터 남친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직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나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며칠간 야근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남친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은근슬쩍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같이 살면 분명 더 눈치를 주실 텐데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절대 퇴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 얘기했더니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못돼 먹었냐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냐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할 말을 잃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더 이상 남친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남친을 보면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후로 남친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이 돌아서게 된 이유는 지금은 제 뜻대로 된다 해도 결혼 후가 더 문제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태까지 남친과 저는 성격적으로 크게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일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겠다는 남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 마음에 흡족할 만큼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결혼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해 주었던 것인데 파혼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회사 선배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의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저는 선배의 말에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주말에 제가 남친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친은 바로 저희 집 근처로 왔어요. 남친은 표정이 밝았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에게 사과하고 남친의 뜻대로 할 것이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남친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할 말이 뭐냐고 묻는 남친에게 제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오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지?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함께 모시자 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던 남친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더군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불편할 것이라고 말하는 남친에게 제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 부모님 좋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남들이 웃을 일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와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이란 것을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집안일 해주고 오빠 부모님한테 효도해주고 애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 거냐고. 나는 오빠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빨래, 밥, 청소 같은 것들 많이 해봤냐고요? 아니, 할 줄은 아냐고요? 우리 결혼하면 내가 오빠보다 돈을 더 벌더라도 그런 일들 내가 다 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오빠 부모님보다 내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남친은 기가 막힌다는 태도로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조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한테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다는 소리를 하려거든 결혼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자를 만나거든 이딴 식으로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결혼할 때까지 그 못돼 먹은 본성 숨겨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 본성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은 아니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다 했냐고 묻는 남친에게 아직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한데 말해봤자 소용없고 내가 구질구질해 보일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 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모두 표현한 것 같으니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예식장이나 스튜디오, 한복, 예복 같은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어찌어찌 한다 쳐도 집 문제가 참 갑갑합니다.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침실에는 가구까지 들여다 놓았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져야 할 남자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얘기를 할 때 미안한 태도로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거절했더니 인신공격을 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겠어요? 남친의 생각이 참 어이없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남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상이고 여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명절에 남자는 빈둥거리다 음식이나 집어먹고 여자들은 음식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돈을 똑같이 벌어도 남자가 가장이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위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은 제 인생을 위한 투자금이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소리 나는 분이 계실까요? 당연하죠. 당장의 손해가 쓰니님의 남은 인생만큼 비쌀까요? 어린 처자의 당찬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